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워킹맘입니다. 제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꼭 자기 엄마에게 이르더라고요. 신혼 초 부부싸움 했을 때도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무슨 일이냐고 따지셨던 일이 있었죠.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지엄마한테 일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기 재우고 이유식 만들려고 주방에서 팬티 바람에 야채 썰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던지. 몇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참. 그 후로 7년 정도 지나 저는 타지 발령받아 아이 둘 데리고 남편과는 떨어져 살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은 거리가 멀다 보니 아이 둘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비용도 체력도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내려가기 싫은 진짜 이유는 시어머니가 매일 들락날락 하시며 청소며 아들 뒷바라지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집안 살림이 제 살림이 아닌 거예요. 발령이 나기 전에도 각방 썼는데 이제는 제 방에서 남편이 지내고 원래 남편 방은 옷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방은 창고가 되었으며 온 집안 살림이며 동선 구조가 혼자 살고 있는 남편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따로 사니까 여기까진 이해했어요. 저는 그 집에 갈 때마다 거실 바닥 카펫 위에서 잤습니다. 꼭 남의 집 온 것 같아 물건 하나 제대로 쓰고 두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애들 장난감 같은 것들이 베란다에 내놔버려서 꺼내 놀기 싫은지 애들도 그 집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면 하루는 그 집 하루는 친정 가서 자고 직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10월에 원래 살던 집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또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으로 복귀했는데 그 후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또 자기 엄마한테 일렀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자기 합리화한 각색된 이야기만 듣고 말이죠. 제가 왜 제 말은 듣지 않고 아들 말만 듣고 그러시냐 했더니만 그동안 자기가 아들 집 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래도 다 해주는데 고맙다, 죄송하다, 고생하신다.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군요. 남편과 같이 사는 7년 동안 남자아이 2명을 혼자 육아와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도 없이 살았는데 심지어 남편은 애들 기저귀 갈기 분유 타본 적 먹여본 적 한 번도 안 도와줬는데도 집이 더럽다고 남편은 저에게 폭언폭행을 했습니다. 거의 주 3회 이상일 정도로 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기 한 번 밀어준 적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 집 살림해 주면서 제게 생색내는 게 맞는 일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에 독박 육아와 회사 일로 제가 힘들 땐 한 번도 안 해주시더니 지금은 자기 아들 혼자 산다고 매일 와서 살림까지 다 해주네 라는 생각이요. 이런 감정은 혼자 독박 육아에 살림할 때 느낀 감정은 아니고 제가 떠난 집에 매일 다니시니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튼 저에게 너무하다고 막 화내시는데 사실 타지 발령받아 애들 데리고 떠나온 것도 이혼하자니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태로 같이 살자니 제가 제명에 못 버틸 것 같아 도망치듯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 제 맘도 모르시고 아들 편만 드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왠지 억울하고 제가 왜 모든 것을 떠안고 힘들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이 싫어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며 살랬는데 그것도 싫어졌어요. 심지어 집에 내려갈 때면 남편과 싸우고도 저는 며느리 노릇 하려고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과일 사서 시댁 가서 인사드리고 간간히 시이모 집까지도 들러 인사하고 올라왔는데 제게 돌아온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타박뿐. 정말 연을 끊고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최악의 7년여 결혼생활. 그간 에피소드 말하려면 진짜 이 시대 사는 여성이 맞나 싶을 거예요.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임신하고 입덧으로 고생하며 물조차 먹기 어려웠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도 그렇게 너랑 나를 낳으셨다. 그것도 못 참냐? 라고 하더군요. 너무 서러워 작은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울었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하시는 소리에 펑펑 눈물이 나더군요. 예. 임신이 뭔 벼슬이기에 네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니? 어서 나와서 사과하고 풀어라. 저런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나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 나갈까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랬더니 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들 네가 좀 참아라. 임신까지 했는데 지가 뭐 어쩌겠니? 우리 아들 고생이네. 에효.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전에 별로인 것 같다고 했잖니? 엄마 말 안 듣더니. 아무튼 좀만 기다리면 알아서 나오겠지. 엄마 네 아빠 밥 해주러 가야 하니까 반찬 만들어 놓은 걸로 밥 꼭 챙겨 먹어. 그렇게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도 사과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둘이 되니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 다 남편 닮았다 하고 못난 짓 하면 다 절 닮아 그렇다고 하더군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좋지도 않은 걸로 저와 아이들을 깎아내리는 행동에 화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시부모님과 헤어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방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들 비교하고 잘못한 거 다 내 탓이라 하시는 거 솔직히 좀 아니 많이 기분 나빠. 자기가 중간에서 그 정도는 중재해줘야 하는 거 아냐? 뭐? 너 지금 뭐라 했냐? 우리 부모님이 장난으로 한 말에 기분 나쁘다고 따지는 거야? 장난? 자기는 그게 장난인 것 같아? 100번 물러서서 장난이라 쳐도 듣는 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다음부턴 자기가 중재 좀 해줘. 참내, 내 눈이 삐었었지. 너같이 속 좁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엄마가 결혼 말릴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자기 지금 뭐라 했어? 나랑 결혼한 거 후회된다는 거야? 그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대들어? 찰싹. 전 그렇게 뺨이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랑 더 했다가는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 뒤돌아 방을 나가려는데 야! 말 안 끝났어. 어딜 도망가? 하며 제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 놔주더군요. 전 그 상태로 바닥에 내팽개쳐지며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혹여나 잠에서 깨서 듣고 볼까봐 입술 꽉 깨물고 소리가 새어 나갈까 버텼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전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발령을 핑계로 아이들과 그 지옥에서 탈출한 건데 제 이런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절 나쁜 여자, 나쁜 며느리 취급만 하는 이 상황을 이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아무리 숨겨도 아이들은 다 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조심스레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준이, 하진아, 엄마가 너희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래? 아이들은 뭔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어린 나이인데도 제 말에 집중을 하더군요. 하준이, 하진아, 우리 이제부터 원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살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바로 말하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아빠도 할머니도 잘 못 만나는데 괜찮아? 제가 이 말을 마치자 아이들은 의자에서 내려와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우린 엄마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거기 가면 슬퍼. 전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꼭 아는 채 펑펑 울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겼는데 정말로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더군요. 우리 아이들에겐 그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은 말로는 우리가 싸울 때 알고 있었다고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떨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힘이 약해 엄마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남편이 아이들에게도 손찌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눈물과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이혼을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협의 이혼을 변호사를 통해 요구했는데 저와 이혼을 거부한 이유는 돈 때문이더군요. 우선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거의 마련한 집이고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지고 올 거기에 양육비까지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전 그 말에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이 인간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까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저와 아이들은 일도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은 더 이상 저도 생각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동안 남편에게 맞았을 때 상처와 병원 기록 그리고 아이들 심리상담서 등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싹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남편 만행에 저는 이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예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아이들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폭력범이라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만 안 두냐? 이런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찾아와 네가 뭘 잘나서 남편 버리고 애들만 쏙 빼돌리냐. 고 오히려 버럭버럭 소리 지르길래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고요. 남이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오죽하면 마누라 패고 아이들 패는 남편을 아들이라고 감싸고도는 아주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선 쌍 욕을 해댔지만 쳐다도 안 보고 그 길로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끝냈어야 하는데 미련하게 7년이라는 지옥을 제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젠 정말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내 아들 하진이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제 일에 더욱 매진하여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선택이 잘한 게 맞겠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